안녕하세요.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레이디북입니다. 세상에는 말이 칼이 된다는 것을, 그 칼이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잊은 사람이 많습니다. 말이란 나다움을 드러내는 도구이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어른다운 무기입니다. 나이 든다고 어른다운 어른이 되지 않듯 말 또한 제 나이에 걸맞게 끊임없이 가꾸고 새롭게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떻게 삶이 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난 후 말의 기본에 대해 들려주는 말 공부 수업을 책으로 펴내게 되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른답게 말합니다이고 지은이는 강원국님, 펴낸 곳은 웅진지식하우스입니다. 지은이 강원국님은 30대 중반까지 대우증권 홍보실에서 일하다가 김우중 회장이 정경련 회장직에 오르던 1998년부터 스피치라이터로 살기 시작해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실 행정관,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으로 8년간 대통령의 말과 글을 쓰고 다듬었다고 합니다. 대기업 회장과 대통령의 말을 쓰고 듣고 퇴고하던 내내 어떻게 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쉬운 말로 가장 많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 고민했으며 특히 두 대통령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어떤 말과 생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채워갔는지를 지켜보며 말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인생 후반전 출판사에 몸담으며 펴낸 대통령의 글쓰기가 30만 부 이상 판매되면서 어쩌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이후 기업과 학교, 공공기관에서 강연 및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 날 말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KBS 1라디오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의 진행을 맡아서 말 같지 않은 말, 어른답지 않은 말을 반성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에피소드를 모아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를 펴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도 말 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학교나 집, 직장에서도 말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에 자신이 없다면, 존중받기를 바란다면, 나이에 맞게 내 말도 성숙하기를 바란다면 이 책을 통해 어른다운 말하기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모두 7장에 73편의 에피소드로 나뉘어졌지만 순서에 상관없이 끌리는 부분부터 읽어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그중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말은 한다. 그러나 제 나이에 맞는 말을 배우고 연습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의문이다. 어른이 된다고 어른답게 말하는 법을 알게 될까? 혹시 몸은 40살, 50살이 되었는데 말은 20, 30대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말도 잘해야 한다. 어른은 어른답게 말해야 한다. 말하기에 자신이 없다면, 존중받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말하기에 앞서 꼭 마음에 새기는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락가락하지 않아야 한다. 머릿속 생각과 내뱉은 말이 따로따로이면 안 된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일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을 말해야 한다. 둘째, 배울 점이 있어야 한다. 어른의 말은 적게 말하면서 많은 것을 들려준다. 천방지축 끼어들고 참견하고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본보기가 되어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위로와 용기와 깨우침을 준다. 얻을 게 하나도 없는 말은 꼰대의 잔소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셋째, 징징대고 어리광 부리지 않는다. 감정을 절제해 의젓하게 말한다. 넷째, 나답게 말한다. 말이란 곧 나이기에 그렇다. 내 말이 소중하다고 믿고 말이 거칠어지거나 투박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인다. 더불어 내 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한다. 소심한 나는 거절을 잘 못했다.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기도 했다. 학창 시절에는 이런 성격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문제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벌어졌다.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받은 것이다. 신세를 많이 진 친척 어른의 부탁이었다. 거절할 수 없었다. 대출이 껴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필요한 보증을 섰다. 그러고는 1990년대 말 IMF 경제 위기를 맞았다. 친척 어른의 사업은 부도가 났다. 집으로 경매 예고장이 주기적으로 날라왔다. 우편함을 보는 게 무서웠다. 당시 내가 받던 월급을 수십 년은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빚이었다. 직장에 다니는 의미가 없었다. 꾸역꾸역 수년을 버텨 집을 지키긴 했지만 악몽이었다. 그때 이후 어떤 경우도 보증을 서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배짱이 생겼다. 자연스럽게 부탁을 들어주는 기준도 만들어졌다. 첫째, 내 역량으로 들어줄 수 있는 부탁과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구분한다. 둘째, 내 역량으로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은 거절한다. 이런 거절은 두부모 자르듯 단호할수록 좋다. 셋째, 내 역량으로 들어줄 수 없는 부탁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한다. 구분의 기준은 이렇다. 부모와 형제의 부탁은 되도록 거절하지 않는다. 내 부탁을 들어준 사람의 부탁도 거절하지 않는다. 하지만 들어주고 나중에 후회할 부탁은 거절한다. 넷째, 거절할 때 지킬 건 지킨다. 먼저 부탁하는 내용을 충분히 듣는다. 즉답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다. 거절하는 이유를 상대가 아닌 내게서 찾는다. 상대가 재차 묻기 전 먼저 연락해 만나자고 한다. 만나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부분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건 없는지 또는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없는지 함께 상의한다. 헤어지기 전 부탁하는 사람의 사정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재차 표시한다. 끝으로 누가 내게 이런 부탁을 했다는 뒷말을 삼간다. 말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공부를 많이 했을까? 주변에 친구가 많을까? 사회적 지위가 높을까? 아니면 머리가 좋을까?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답은 아니다. 내가 만난 말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다. 자신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기 생각을 잘 길어올린다. 자기 안에 길어올릴 생각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주변을 기웃거리지 않는다. 자기만의 생각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걸 즐기고 기어코 그것을 끄집어낸다. 둘째, 자신을 믿는 사람은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눈치 보지 않고 자기 검열이 심하지 않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한다. 그까짓 거라는 생각으로 말한다. 셋째, 자신을 믿는 사람은 남의 말에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는다. 받아들일 건 흔쾌히 받아들이고 무시할 것에 대해서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시원하게 답한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 말을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무리하지 않는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꾸미지 않는다. 말을 잘 하려면 말을 잘하고 싶은 의욕이 넘쳐야 한다. 그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는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다. 나는 강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 잘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니 말을 잘하고 싶어졌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강연, 즉 말하기가 밥벌이가 된 순간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뚜렷해지고 의욕이 충만해진 것이다. 둘째는 의미다. 말을 잘하는 것의 의의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나에게 말하기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말하기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다. 듣기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라면 말하기는 내 것을 남에게 베푸는 일이다. 또한 말하기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다. 내가 만들어 나눠주는 일이 말하기다. 내가 생산자가 된다.
그만큼 말하기는 가치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말을 잘하고 싶은 의욕을 고취하는 것은 즐거움이다. 아무리 의미가 있고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도 즐겁지가 않으면 소용없다. 내가 말하기를 통해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성장의 기쁨이다. 나는 나의 말을 늘 되돌아본다. 그리고 스스로 평가한다. 그러면 1년 전 말보다 지금 하는 말이, 어제 한 말보다 오늘 한 말이 나아져 있다. 이렇게 말은 자라난다. 말이 자라나는 만큼 나 또한 무르익는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오늘의 책 소개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격려의 댓글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레이디북이었습니다.